최근 50대에서 60대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 분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이 가능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남겨주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의 이야기인데요. 50대 직장인 A씨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면 가족들의 생활비와 내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마침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도 처음에는 모아뒀던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금이 크게 와닿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에 사용하고 추가로 대출까지 끌어와서 또다시 투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수익금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흐뭇했지만 그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투자 시장이 악화되면서 원금은 물론 대출로 투자한 돈까지 모두 잃고 말았던 거예요. 이미 근무처까지 퇴직한 A씨는 대출 이자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었고요. 생활비조차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 상담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A씨뿐만 아니라 최근 50대에서 60대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20, 30대 청년들이 막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래가지고 투자금을 몽땅 잃는 일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들보다 이렇게 중장년층 분들의 상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의 비투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 분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이 가능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의 비투가 늘어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퇴직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투자는 언제 어느 때에서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공부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근데 중장년층 분들은 언제 퇴직이 될지 알 수 없거나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인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불리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 분들은 신용도가 높고 소득의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청년층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과감하게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손실금도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엄청 투자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너도 나도 5배, 10배씩 투자금을 불렸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는 대단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 결국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서 신용거래융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내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 거래를 위한 융자금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무려 18조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20, 30대 투자자들의 융자금은 줄어들었고 50대 이상 투자자들의 융자금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면 비트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중장년층 분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개인회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에서 대출금을 가상화폐나 주식거래에 사용했다고 하면 요즘은 투자 후 출금액의 사용처를 법원에 잘 소명을 하면 잃은 돈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2022년부터 투자 손실금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던 서울회생법원이나 또는 서울회생법원에 따라서 실무조직을 공표했던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모든 법원이 100% 잃은 돈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요. 예전처럼 손실금을 전부 문제 삼거나 투자한 돈 자체를 문제 삼아서 채무자의 변제금을 상향시키고 변제 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투자 실패가 확실해지신 분들은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수습은 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 외로 개인회생 진행 요건이 가능하신지는 상담을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개인 파산이 가능한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노후가 너무 걱정되어서 B2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잃을 예정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는 개인 파산을 알아보게 되실 텐데요. 개인 파산에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책까지 상당한 고통이 따르거나 또는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B2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면책 불허가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대출금을 좀 안 좋게 사용하신 분들은 면책 결정은 허가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대출금을 투자에 사용한 게 낭비일까요? 아니면 도박일까요? 이 부분은 명확히 준칙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인 주식 투자 자체를 낭비나 도박으로 보긴 어렵고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 내역이 있는 분들도 문제없이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서, 거래 패턴에 따라서 또는 채무의 전체 규모에 따라서 낭비나 도박으로 보일 정도의 투자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사건을 풍부하게 진행을 해보고 복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실제 진행할 때 방어력이 약하거나 방어 의지가 없는 사무실은 계약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특징 중에 하나는 노후 대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 파산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언급드리기도 했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 노후가 걱정돼서 시작한 투자가 빚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에 비해서 중장년층이 한번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면 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을 못하고 투자 실패로 좀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무리한 투자를 멈추시고요. 내 현재 상황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 꼭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이제는 그 빚을 정리하셔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